이 시간에는 지상권에 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상권은 민법 제27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279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지상권만 설정되는 경우보다는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저당권의 손상, 저당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저당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관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담보지상권이라는 개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면서 은행 지점을 볼 때, 은행 지점은 굉장히 건물의 상당히 큰 부분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 보통 은행은 건물의 임대차를 받아서 임차권에 기해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워낙 그 건물의 사용 범위가 크기 때문에 보증금의 액수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토지에 새로운 은행 건물을 짓고 거기에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을 받고, 그리고 저당권을 같이 설정하는 그런 식으로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상권의 본래의 용도와는 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보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나대지에 대한 사용 수익으로 인해서 저당권자가 침해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2008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경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여기는 대출금 채무죠.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은 임대차 관계를 지상권으로 바꾸는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고 또 지상권을 같이 취득합니다. 대신에 지상권은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한 조건으로 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 점유토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라면은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의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 행위를 못하게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즉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목적 토지를 점유 사용해서 임료상당 이외의 기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저당권 및 지상권 목적 토지를 점유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융기관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경매 절차에 의해서 실행되는 저당 부동산의 교환 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비담보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행하는 사용 수익에 관해서 간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또는 제3자의 점유가 그 부동산의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 수익의 범위를 초과해서 교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저당권의 실현을 방해하기 위하여 점유를 개시했다라는 그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점유가 있는 경우의 경락 가격과 비교해서 그 가격이 하락하거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등의
저당권 실현이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저당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담보지상권, 담보권과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담보권이 소멸하면은 지상권도 목적을 잃어서 같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보권자를 위해 동시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 이미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사유가 없고 또 담보권 실행으로 지상권도 소멸된 것이라면 건물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한시도 있습니다. 이 담보지상권의 개념에 관해서 특이한 점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이 지상권은 그럼 어떻게 취득이 되느냐 하면은 당연히 법률행위, 즉 지상권 설정 계약과 지상권 등기에 의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법정지상권, 즉 간섭상의 법정지상권, 간섭상의 물권의 성립에 관해서 이미 상당 부분 설명이 되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동일인 소유 토지 또는 건물이 토지 건물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그 다음 임목, 등기되는 임목의 경우에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지상의 등기 임목이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혹은 토지 또는 건물의 동일인 소유인데 어느 한쪽에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고 실행되어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됩니다. 이것은 각각 민법과 임목법 그리고 가등기 담보법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관습법상의 물권에 부서 보셨다시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상이하게 된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에 대해서 건물의 사용, 점유 사용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굉장히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비교적 장기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 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287조 1항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견고한 건물 혹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하는 30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견고한 건물 아닌 경우에는 15년 그리고 건물 위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단축된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 기간까지 연장됩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이 없는 지상권의 경우에는 이 280조 각호에 규정된 최단 존속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권 설정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이 있는데 최단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지상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의 사용료, 지료라고 하는데요. 지료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 지료를 2년 체납하게 되면은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 토지 소유자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료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치료의 증액 혹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은 지상물 수거권, 즉 지상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권리, 혹은 지상권 설정자가 그 지상물을 매수하겠다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285조를 보면 지상권이 소멸한 때는 지상권자는 건물, 공작물,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된다. 수거 의무. 그리고 이때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서 공작물, 수목 매수를 청구한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물 수거 의무 혹은 수거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반드시 지상물을 매수해야 합니다. 한편 이 지상물을 이제 나중에 철거하고 혹은 지상물을 매수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그 지상 토지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이 지상권의 가장 기본적인 법리인데요. 이 지상권, 일반적인 지상권 이외에 민법은 특수한 지상권을 규정하고 있고 또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 중에 몇 가지가 이 특수한 지상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선 구분 지상권이라는 것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토지의 지상과 지하의 정당한 사용 범위 내에서만 미치게 되는데 이때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의 일정 범위에 다른 사람이 사용을 허락하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289조의 2 구분 지상권이 규정되어 있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제3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도 그 권리자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분묘기지권이라는 또 특수한 지상권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습상의 물권이고 관습상의 지상권인데요. 우선 토지 소유자가 승낙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지만은 20년 이상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는 분묘의 기지 부분에 대한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게 됩니다.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에 분묘의 철거 특약이 없이 토지를 매매해서 소유권에 이전된 경우에 원래 분묘를 설치한 토지 소유자가 분묘 기지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분묘 기지권도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이미 이 분묘 기지권에 설명했다시피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은 현재의 장래에 관한 여러 가지 사회 풍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는 이 시효 취득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치했다는 것을 이미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아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마지막 경우에 설명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매매, 대물 변제, 증여, 공유물 분할, 강제 경매, 공매 등으로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즉 새로운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입니다.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판례를 간단히 정리하면,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매도 후 대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경우에 매도인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매도한 후에 대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다시 대지가 경매된 경우에 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건물 대지를 매도한 후에 대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경유한 경우에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가 각각 따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인데, 이때 동일인 소유의 시점, 기준 시점은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를 간단히 정리한 부분이고요. 법정지상권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당권 부분에서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당권이 실행돼서 원래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가 저당권이 실행돼가지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저당권의 법리에 의해서 저당권의 실행 이후의 법리에 의해서 생기는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에서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는 만약에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을 철거 또는 수거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물을 위해서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해서 일어나는 결함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이 요건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이 실행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다음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쪽에만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후 이런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그 다음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임목법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해서 토지와 임목이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가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될 때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일단 발생했다면 일반 지상권에 준하고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이 등기하지 않아도 발생하지만은 법정지상권이 생긴 건물을 양수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설정 등기, 이전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받아서 법정지상권까지 같이 양수받기로 한 경우는 전 건물 소유자 및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차례로 채권자 대유의 법리에 따라서 설정 등기 및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법정지상권이. 그래서 이게 양도된 경우죠. 근데 법정지상권은 이 토지 소유자는 그 사이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A에서 B로 갔습니다. 그리고 건물 소유자는 다른 사람 C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C는 B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법정지상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D가 건물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럼 이 D는 여전히 자기도 B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을 양도받기로 했기 때문에 전 건물 소유자, 즉 C를 대의해서 C에 대한 채권자 대의권으로서 C를 대의해서 B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C로부터 다시 지상권 이전 등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 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사람이 있다면은 대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해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지 소유자는 아까 설명한 대로 양수인이 전 건물 소유자를 대의해서 지상권 설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즉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거꾸로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지상권에 관한 법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